SEO를 왜 해야 되나? SEO가 뭔지도 몰라. 일단 SEO가 뭐야? 일단은 SEO 자체는 검색 엔진 최적화의 이제 그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색 창이 있는 웹사이트는 이제 그 검색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검색 창에서 그러면 검색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상위에 노출되는 게 뭐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건 사실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태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제 뭐 구글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드월즈에 가서 보면은 이 키워드당 단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 회사에서 이렇게 유료 광고를 태우시는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서 최적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면은 이제 광고비가 사실은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뭐 그 클라이언트를 보면은 이제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냥 뭐 personal injury lawyer, 뭐 한국말로 이제 뭐 상해 보험 뭐 이런 거를 딱 검색을 했었을 때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면은 그 돈이 사실은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나면 쓸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게 금전적으로는 필요를 하죠. 공짜 마케팅. 공짜 마케팅,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무료 광고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올라가기 전까지 뭐 시간과 뭐 노력도 들어가고 뭐 자산 뭐 그 뭐지 리소스도 들어가니까 뭐 100% 공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꼭 한 번 올라가면 공짜 광고죠. 전 세계에서는 구글이 검색 엔진 장악한 게 맞지만 한국은 네이버가 짱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근데 왜 이 구글을 배워야 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비즈니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막 이런 거죠. 지금 강남에 지금 땅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은 다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강남에 땅을 샀었을 때는 뭐 지역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보면은 당연히 이게 높고, 그리고 일본도 가서 보면은 뭐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구글에 이게 높고, 대한민국만 보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보면은 미래가 보일 수 있는 게, 네이버가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유튜브 많이 보죠. 사람들 정보 찾을 때 유튜브 많이 가죠. 그리고 지금 대학생 애들한테 물어보고 뭐 아니면 대학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직장에서 뭔가를 검색을 할 때 다 네이버에서 찾는 게 아니죠. 구글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물며 저도 이제 뭐 초등학생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당연히 네이버가 높긴 하겠지만 뭐 이게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뭐 이거는 제 생각에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국내에서 실행사 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좀 그 불규칙 로직이 바뀌니까 좀 미래를 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구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로직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웹사이트에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상에다가 뭘 노출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 올라간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내려줘. 그러면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지만 올라간 거를 가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조금 약간 좀 페어하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죠. 이 SEO 하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그러니까 뭔가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엔진 하면은 응, 뭔가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막 맞아, 코드 맞아, 막 맞아, 엄청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원리를 알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오히려 사실 뒤에 가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만약에 제가 커피집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커피를 어느 정도는 만들 줄 알면 좋겠죠. 근데 커피집 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은 커피를 만드는 것보다는 뭐가 잘 팔릴 것 같은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클래스 U를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어떤 게 잘 팔릴 것 같은지를 아는 것처럼 SEO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가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고 광고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를 알아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서 외주 주고 다른 작업들이랑 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지 시킨다 이거죠. 음. 아, 개발 같은 거는 뭐 어디에 잠깐 맡기더라도 이게 별로, 진짜 워킹되는 뭐 그런 걸 알아야 된다. 네, 별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기본 개념만 알면은 많이
몰라도 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국내에서 무슨 티스토리,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작성하시잖아요. 거기서 글 쓰고 링크 거는 거 정도까지만 알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잘 이제 또 이게 그 처음에 이제 그 SEO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웹사이트 코드 안에다가 뭘 넣어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요걸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뒤에 가서 보고 구글의 특허나 아니면 구글이 어떻게 그 순위에 올라간지를 보면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부분들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게 기술적인 그 코딩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아까 얘기했던 게 난이도가 그러면 진짜 네이버 카페 만들고 블로그 글 아니 그거는 인터넷 좀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정도만 되면 된다고 진짜? 네, 이제 제가 동포대학에서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해봤거든요. 19세부터 한 60대 초반까지 있는 분들을 다 이제 제가 서비스를 해봤어요. 섬겨봤어요. 가르쳐보고. 그러니까, 물론 잘 이해를 하시는 이 연령대나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의 남자인데 컴퓨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딱 들으면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보통 가고 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연령을 떠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여기 이해를 되나 봤더니 일단 컴퓨터에서 웹사이트에서 웹쇼핑 정도는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본 사람들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러면 막 파이썬을 알아야 되고 뭐 파이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맨날 얘기하는 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우리 솔루션을 써서 SEO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쓰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알려드리는 워드프레스를 썼기 때문에 순위에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뭐 나는 아무튼 무슨 플랫폼을 써가지고 여기 우리가 다 코딩 다 해놨으니까 요거 했으니까 올라갑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인기 투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제일 잘났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제 투표를 받아서 잘생긴 사람, 뭐 잘난 사람이 판단이 된다고 쳐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간단히 줄이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필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누가 잘났어?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이제 그게 하이퍼링크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수준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내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웹사이트가 있어야겠죠. 이제 두 가지 요소 정도만 크게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고요. 무슨 뭐 코드를 무슨 심각하게 넣어서 무슨 언어를 알아서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HTML에 있는 하이퍼링크 거는 거 수준 정도만 알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왜냐면 SEO를 그러니까 우리 그 막 처음에 엑셀러레이터가 그 이제 SEO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랑 그 SEO 이 두 개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심어놨는데 네. SEO는 나는 개발 지식이 진짜 없으니까 네. 옆에 팀원이 해주겠지. 그래서 막 뭔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죠. 왜냐면 테크놀로지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어려울 거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구글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뭐가 있으니까 큰 데서 뭔가를 맡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착각이죠. 실수죠. 약간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만약에 내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면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은 읽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 경험이 없어서 뭐 케이스가 없어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케이스를 하면 그 몇 개 링크만 잘 걸고 그리고 뭐가 있는지만 얘기를 해주고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 생각에는 모르는 게 첫 번째 키고요. 오히려 뒤에 가서 보면은 두 가지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그냥 구글에서 아무거나 올리면 다 나한테 금전적으로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의도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올렸었을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찾는 거니까 광고를 하는 조금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데 그 올리느냐의 방법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쉽습니다. 그거는 배우면 금방 가는데 이 두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래 참음이죠. 이게 광고는 돈을 딱 태우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효과도 바로 나오고. 근데 SEO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게 키고 이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구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명이 다 있는데 10명이 그러면은 다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좋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럼 안 올려주면은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정보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페어하지가 않죠. 두 번째, 그러면은 10명이 다 있는데 10명이 다 무슨 카페 블로그를 쓰는 것처럼 글을 열심히 써놨어요. 그럼 10개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아니 저희 엄청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SEO를. 왜냐면 왜냐면 그런 거 달아놨거든요. 막 키워드 해가지고 전체 카테고리를 그 거기에다가 막 스피치 뭐 다 때려 박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거는 이제 예전 방식으로 메타 키워드를 웹사이트에 딱 넣어놓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요소가 구글에서 발표한 게 200가지가 넘긴 해요. 근데 웹사이트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왜 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솔직히 컴퓨터 하는 애들이 몇 번 치면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웹사이트가 나를 언급을 해줘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글이 그걸 중요시 봐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구글에서 요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왜 올라갔는지를 보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가 그랬으니까. 근데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구글 SEO잖아요. 구글에서 상위 노출했다고 네이버에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두 개는 다른 이 서치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치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요. 그런데 구글에서 만약에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이제 요거를 제대로 작업을 해놓으면 되고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오래된 사이트일수록 뭐 조금 권한이 조금 더 높이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강남에 있는 땅덩어리 얘기한 것처럼 웹사이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웹사이트를 보고 인터넷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은 빨리 들어가서 올려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먼저 치고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 웹사이트를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네요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또 확실할 수밖에 없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무슨 제가 구글에서 물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구글이랑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리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구글이 그 얼마나 큰 회사인데 무슨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무슨 산 사람이 뭐 딱 얘기 한마디 하면은 뭐 바뀌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그걸 증명을 하느냐? 뭐 내가 무슨 구글에도 그 라이센스가 있긴 합니다. 뭐 서티피케이션이. 그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남들보다 구글을 잘 올리고 뭐 없는 사람은 못 올리냐? 이거 아닙니다. 약간 요리사 같아요. 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밥이. 뭐 요리사 무슨 수만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맛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드린 거는 뭐 스터디 카페 검색을 했었을 때 이제 키워드 올라간 거, 뭐 필라테스 추천 치면은 웹사이트 올라간 거, 뭐 발레복 쳤었을 때 올라간 거를 보여드렸어요. 몇 번. 한 1년에 한 번씩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거를 보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한글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무슨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해만 하시면은 클래스유 사이트도 아니면은 이거 필요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 어떤 지식이든 올드 스쿨이 있고 이게 진짜로 지금 먹히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브라이언님이 알려주는 방식이 솔직히 지금도 먹히냐? 네. 오늘도 어제도 1년 전에도 똑같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왜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 가셔서 스터디 카페 검색을 딱 해보시면은요, 제 웹사이트가 첫 번째 있다니까요. 그리고 올려놓고 나서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단 한 푼도, 1푼도 안 썼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가 있고,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용으로 올려놓긴 했지만, 저는 참고로 스터디 카페를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애드센스 붙여놓고 매달 돈이 들어와요. 한 많지는 않죠. 근데 키워드 자체가 좀 그래서 그래도 한 10만 원씩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비즈니스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위 노출시켜서 내 비즈니스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광고비를 애드센스로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누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제휴 마케팅처럼 내가 다른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올려주는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기술을 일단은 하나 익혀놓아서 가면은 제 생각이 좋고요. 많은 온라인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강의에 있는 얘기를 가서 보면은 뭐 이런 걸 거예요. 대충 크게 가서 보면은 누가 필요한 게 있는데 디맨드를 찾고 수요를 찾고, 이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됐던 뭐를 찾아서 사람들한테 팔면 된다. 근데 어디 가서 팔면 된다?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가서 팔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광고를 돌려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가서는요, 사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어디가 게임이 중요하냐면은 영업 광고 마케팅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클래스에서도 정말 좋고 주옥 같은 강의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 뭐 마케팅 안 되고 사람들한테 못 알리면은 못 팔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근데 그 광고 중에서 이제 하나의 좀 가장 가격 대비 효율적인 게 구글 SEO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보고 있기도 하고. 아, 지금 그 스터디 카페 그냥 맨 위에 있어요? 아니야, 1,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1,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힘을 실었으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거기까지도 제가 놨고요. 필라테스 추천이라고 치시면요, 그거는 지도보다도 위에 있어요. 필라테스 추천은 치시면은 이제 제일 그 아예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필라테스는 NJ 필라테스? 맞아요, 그 제 거예요. 아, 진짜? 아, 들어가 눌러봐요. 눌러보면 내 얼굴 나올 텐데. 그리고 그거는 최근 건데요. 그거 언제 했냐면은, 언제 했지? 아, 올린 지는 아무튼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어, 재밌죠? 승고 위에 있네. 예, 그쵸. 그거는 그렇고, 아, 그거는 필라테스 올리다가 이제 뭐 거기까지 간 거고,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나무인가?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구글한테 맡겨두고 있는데, 뭐 괜찮게 나옵니다, 트래픽은. 와, 이거는 마이 스터디 카페? 네, 마이 스터디 카페. 이거 생긴 것도 똑같잖아요. 네, 일부러 똑같이 만들었고, 이거 뭐 만드는데, 그 뭐 강의 제가 얘기했었지만, 뭐 만드는데 뭐 저는 손이 빨리 했으니까 뭐 한 30분 만에 만들었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최근에 강의에서 또 했었던 게 있어요. 이제 그 뭐 구글 애드센스를 쓰시니까 애드월드 쓰시면은 키워드 조사할 수 있겠죠. 근데 키워드 중에서 어 로톡 띄고 김형민이라고 쳐보세요. 구글에서 로톡 띄고 김형민 이라고 치면은 1등까지는 안 올라왔었고, 제가 제 얼굴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보여요? 근데 그 구글 그 키워드 플래너에 가셔서 그 로또 김영민의 그 뭐지 클릭 단가 CPC를 보시면요, 어제 제가 확인했었을 때 13만 원에서 130만 원인가까지 갔어요, 클릭당. 근데 저는 참고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김영민 씨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올려본 거예요. 강의에서 그거를 한번 보여줬었어요, 제가. 웃기죠? 너무 웃기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게 아닐 수가 있는데, 광고를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아,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되는 건데, 요게 있고요. 유튜브는 예전에 제 생각에는 한 5년, 6년 정도 전에, 5, 6년 정도 전에는 이제 뭐 툴 같은 거 써가지고 올리는 게 있었는데,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어서 구글이랑 좀 달라져서 좀 다른데,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이제 구글에도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괜찮고, 또 아까 반대로 질문을 아까 주신 것 중에서 이거 지금도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지금까지 10년은 됐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구글이 그 페이스북도 뭐 망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도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랑 좀 다른 거는,
구글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오래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뭐 카더라죠. 근데 작업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작업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알고리즘이 변화된 거를 점검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특허를 가서 보면요, 1999년도에 2000년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 특허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아, 이 완전 온라인 땅 따먹기네. 부동산이라니까요. 온라인 부동산. 그래서 이게 그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고급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버핏 사업당, 온라인 사업당에서 했던 얘기가 제 생각에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이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있는 웹사이트인데, 거기서도 무슨 웹사이트를 사라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은, 이미 구글의 순위가 올라가서 애드센스로 돈을 벌고 있는 사이트를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는데 이게 3,000불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도메인이 이렇게 요 정도 가치가 있는 거를 한 10만원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복구를 하세요. 그래서 팔던지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그 온라인 사업당에서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시크릿이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SEO 기술을 알면은, 그러면은 무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금방 올라가려고 하면은 경쟁이 적은 거, 요거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죠. 뭐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이 무슨 1년 2년씩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무슨 뭐 한 달에서 뭐 3달 정도를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있고, 아무튼 경쟁이 작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올라갈 줄 알고, 그리고 올라간 거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으면은 땅 따먹기, 온라인 부동산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 약간 경쟁이 안 치열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데 얼마나 걸려? 보통 구글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로또 김영민 있었죠. 로또 김영민을 보면요, 검색창 검색 결과 바로 밑에 가서 보면요, 영어로 search result, 아니면 한국말로는 검색 결과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1 million, 그러니까 100만 정도 미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쟁 키워드들이 SEO 작업이 조금 덜 돼 있으면은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를 보죠. 뭐 구글 마음이니까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정도 보통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공이 계속 늘어나고, SEO 그 다음부터는 SEO 검색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맞춰서 보죠. 그래서 뭐 길게는 정말 어려운 키워드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작업하는 것도 있고, 이제 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만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스터디 카페는 한 달 만에 올렸었고요, 그 당시에. NJ 필라테스도 뭐 나중에 촬영을 한 건 한 3달 뒤에 촬영을 하긴 했지만, 아마 한 달 정도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경쟁 안 치열하면 한 달 정도네. 예, 근데 한 달이라고 보통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한 달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은 항상 under promise, 그러니까 약속은 적게 하고 over deliver 해야 되니까, 3달 정도 걸리지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다겠다고 나는 상상을 하지만, 한 3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네. 그 업체 카테고리를 한번 쭉, 어떤 업체들이 그런 SEO 배워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냈었어? 뭐 스프링골프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키워드 중에서, 일단은 구글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웹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었고, 또 많이 들었던 분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조사인데 해외로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뭐 제 생각에는 뭐 무슨 그 제품, 음식 관련된 제품 파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강남 쪽에서 그 뭐지, 이 피부 미용 하시는 원장님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변호사는 의외로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직접 안 하시는 것 같고, 대행사를 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거 많다. 웹 에이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네이버 실행사 대행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또 다른 툴이 필요해. 이제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게 있죠. 티스토리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올려놨더니 무슨 저품질인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뭐 티스토리 못 믿겠다, 그냥 내 웹사이트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가지였죠. 또 다른 카테고리로 생각해 보면은 또 세 가지죠.
완전 초급. 나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업을 그냥 벌고 싶어.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뭐 PBN 뭐 이런 여러 가지 백링크 작업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돈 벌겠다고 하시는 분 있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광고 대행업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스킬셋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나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회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믿고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오죠. 그럼 자영업자도 꽤 있나요? 자영업자는 있죠. 자영업자 있는데 많이 안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 맛집, 음식집이라든지 마진이 조금 적은 그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커피숍 많긴 한데 커피숍 이런 거 좀 많이 없으시고, 뭐 요가 선생님은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요가나 아니면은 필라테스 선생님들 좀 계셨었는데, 이제 좀 제품 마진이 적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연락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아무래도 아무튼 그 세 부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 마진이 적으면 이걸 무조건 더 적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적으면. 아니죠. 마진이 적은데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진 문제라기보다는 구글에서 사람들이 안 찾는 종류가 있겠죠. 변호사는 구글에서 찾을 수 있겠죠. 상해보험, 이혼 변호사 이런 거는 찾죠, 사람들이. 뭐 그리고 뭐 주변 한의원 뭐 찾긴 하겠지만 이런 건 제 생각엔 잘 안 찾을 것 같은데, 구글에 가서 주변 마시는 커피집 이런 거는 사실은 검색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적겠죠. 대신에 이런 거는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온라인으로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근데 2023년도 아이폰 리뷰 후기, 아니면은 내가 클래스 U 누구누구 강의 리뷰 이런 거, 아니면은 많이 있는 거 동포대학 브라이언 리뷰, 이거 차겠죠. 왜냐면 구글에 가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보겠죠. 그럼 그거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돈이랑은 좀 관계가 있죠. 근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구글에 가가지고 주변 커피숍 이렇게 검색을 안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구글 SEO가 이렇게 조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구글 SEO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사업머리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뭐 직원 하나 뽑아가지고 계속 재밌죠? 작업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아까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이 났는데, 그 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신문사 쪽에서도 많이 찾아와요. 어디 일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글인데 글을 썼었을 때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SEO 팀이 갖춰진 데가 있어서, 그런 건 또 제 생각에는 한 10손가락 안에 들긴 하는데 도와드렸고, 거기는 팀을 구체적으로 갖춰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SEO 기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SEO 기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라 생각하세요? 차이요? 글쎄요. 뭐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예요. 그럼 오른발만 쓸 수 있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양발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광고를 할 줄 알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사이트를 홍보하는 툴 중에 하나로서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포대학 안에서 뭐 네이티브 광고도 얘기하고 이메일 마케팅도 얘기를 하고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그래도 제일 조금 중요한 툴 중에 하나니까, 뭐 이거 못하면 비즈니스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그 SEO 중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키워드 잘 해가지고 운이다, 응,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뭐 운 역할도 있겠죠. 약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데, 만약에 어떤 분이 사업으로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운이 좋아서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겸손하시구나 그냥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멘토를 찾아다닐 때, 그러니까 돈 버신 멘토를 저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물어볼 때 그냥 운이 좋아서 땅을 사놨더니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음 거를, 그러니까 자기 포뮬라가 없잖아요. 공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하겠죠. SEO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키워드가 구글에서 어느 당시에,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운적인 역할이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알고서 올라가는 거죠. 실력이다.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SEO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SEO 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글 SEO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추천이 있다면 0%에서 100% 있다면 어느 정도예요? 아, 이거요? SEO요? 네. 100%죠, 당연히. 왜요? 왜냐고요? 아, 당연히 돈 되는 거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이고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씁니다 라고 하면은 구글 도움 안 되겠죠. 그리고 구글이 망해가는 회사예요. 그러면 도움 안 되겠죠. 근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책 읽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누가 추천해줘서 좋다라고 하는 책을 일단 먼저 읽어보는 게 좋긴 하지만, 가능할 수 있으면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 툴 중에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 거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뛰어들었었을 때는 레드오션이겠죠. 근데 아직 사람들이 안 하고 모를 때 들어가는 게 저는 키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언제 살래? 라고 했었을 때 4만 불 뜰 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000불 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0%다 추천하는 거는. 100%죠. 이거 알아야죠. 모르면요. 모르면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는 사업가로서의 자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까지만 알았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평생 사업가. 제가 멘토한테 배웠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평생 배우는 거다. 학생 신분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게 나오면은 배우고 또 다 적용해보고 하는 건데, 구글에서 사람들이 커가고 있다. 근데 안 배울 이유가 없죠. 이거 이렇게 한번 필라테스 추천이 지금 그 키워드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구글 키워드 플래너 가서 보면 아마 나올 거고요. 예, 구글 키워드 플래너 가서 그 컴퓨터 있으시면요, 키워드 플래너 한번 가보세요. 4,000원인데? 아, 거기서 로또 김영민 쳐봐요. 로또 김영민. 로또 띄고 김영민. 깜짝 놀랄 건데. 재밌어요, 그거. 120만 원인데? 아, 근데 120만 원도 뭐 많은 편이긴 한데 다른 키워드는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이거 뭔데 120만 원이야? 왜 나도 몰랐다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근데 뭐 아무튼 우리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광고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그 광고 단가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만약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를 보면은 이제 그 CPM 가격, 이제 CPC 가격, 광고를 잘 돌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억션이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CPC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영업자, 오프라인 자영업자, 뭐 펜션 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CPC는 진짜 대행이든 뭐든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술이 있으면 그 CPC 클릭당 돈을 안 줘도 그냥 내 노력으로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라테스 추천이다.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은 4,000원, 클릭하면 4,000원 나가는 건데 나는 네. 지금 이거 빵원으로 하고 있다. 네네네. 이 얘기. 네네네. 그래서 그걸 SEO를 해야 되는 이유. 해야 되는- 예시. 네, 그거를 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구글 SEO를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글 PPC 캠페인이라고 하죠. 그 페이퍼 클릭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클릭당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 비용을 구글한테 유료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광고 비용을 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광고, 구글에서 유료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술이 진짜 돈 아끼는 기술이에요. 클릭당 그 CPC 4,000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만약에 그 4,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내 웹사이트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인데, 이거를 금전적으로 가서 보면은 숨겨진 가격이 있는 게, 누가 클릭을 했는지를 몰라요. 4,000원에 클릭을 했는데 나처럼 우리처럼 지금 얘기하다가 가서 누가 클릭을 했으면요, 광고주는요 내 비즈니스랑 상관이 없어요. 내 펜션을 올 생각이 전혀 없어. 어떻게 올라갔는지만 보고 싶어. 그리고 오히려 경쟁자라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계속 돈 내야지. 그러면 구글한테 자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PPC는 그렇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죠. 그리고 누가 알아요, 로보트가 가서 눌렀는지. 그죠?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SEO 작업을 하면은 상관이 없죠. 누가 클릭을 했든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뒤에 있는 책을 한 권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통계로 가서 보면요, 일단 광고라고 붙어 있잖아요, PPC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 누르고 싶지가 않아. 광고라고 붙어 있으니까 왠지 속아서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올게닉 트래픽이죠, 이제 저희가 SEO로 올라간 거는 전환율이 70%가 높다라고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광고가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광고라고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더라도 일부러 내려가서 광고 아닌 걸 누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환율도 더 높고 돈도 안 들고. 근데 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비교를 뭐랑 하셔야 되냐면은, PPC 광고를 하면은, 그러면은 광고 대행사에서 뭘 해요? 광고 주세요, 돈 태워줄게요. 그래서 내게 아니니까 막 비싼 것도, 아까 로또 김영민이 있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많이 나. 근데 내게 아니니까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하에 할 수 있는 게,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줄이는 거밖에 없는데, 버짓을 만약에 100% 잘해가지고 버짓을 잘 썼다고 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광고를 멈추면은 끝나잖아요. 더 이상 트래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SEO로 올게닉 트래픽으로 구글에 순위를 올렸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NJ 필라테스, 마이스터디 카페 손 안 댔다니까요, 작업한 이후로. 근데 그 자리에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패시브 인컴을 찾기를 위해서, 패시브 인컴을 찾기보다는 패시브 트래픽을 찾고 나면은 패시브 인컴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패시브 트래픽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것도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은 뉴스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 축구에 썼던 얘기를 해놨어요, 하이라이트를. 그 당시에 봤겠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레전드 영상에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상에 어느 정도 사람이 찾고 나면은 더 이상 찾지 않겠죠. 그런데 구글에서 왜 들어간지를 봐보세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좀 성향이 달라요. 내가 뭔가를 찾아야겠다라고, 정보를 찾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가요.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 이거는 김치볶음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이 구글에 가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글이 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고, 검색을 했었을 때 상위 노출이 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광고가 돼서 패시브하게 내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로 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면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패시브 트래픽. 클래스 U 같은 경우는 광고 많이 돌리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광고비 정지하면은 끝나요. 왜? 더 이상 사람 안 봐요.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클래스 U라고 하는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클래스 U가 생각나게끔 해서 와야지 라고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돈을 태우죠. 맥도날드 지금도 광고 하잖아요. 빌보드 하고 TV 하고. 브랜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봐야겠죠. 근데 저희는 뭘 묻어가는 거냐?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글에 올리는 방법이, 그때 얘기했던 게, 다른 웹사이트에서 우리 거를 뭔가 그 하이퍼링크를 달면은 이게 뭔가 연결이 돼서 순위가 올라간다, 이거였잖아요. 큰 그림은. 근데 그것도 남이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남이 뭔가,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오지. 이제 남이 해줘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처럼 웹사이트 주인한테 가서 링크 하나 걸어주세요, 뭐 돈 얼마 줄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구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서 맨날 가서 물어보고 영업하고 합니까? 그리고 웹사이트 만든 사람도 주인이 직접 버는 것도 아닐 텐데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건 시크릿인데, 그냥 저희가 웹사이트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거를.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서 가면은 그냥 그럼 웹사이트만 여러 개 만들었으면은 링크 걸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세상에 나온 지 뭐 한 달밖에 안 된 웹사이트 10명한테 걸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뭐 그런 거 그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뒤에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도메인을 사오는 것도 있고 뭐 경매 시장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뭐 백링크를 뭐 다른 쪽에서 뭐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구글에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에서 링크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요, 블랙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화이트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잖아요. 구글이 근데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백링크만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링크가 막 오게끔 하는 이게 컴퓨터를 써가지고 약간 그 치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블랙햇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블랙햇 방법이 아니에요. 화이트햇이에요. 그냥 명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뭔가 뭐 속이지도 않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방법이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아까 그 친구 소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이게 구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고 두 번째로 아 웹사이트에서 링크 어떻게 거는 거야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하셨잖아요. 웹사이트를 만든다? 근데 웹사이트 만드는 건 나는 외주를 주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 네이버 카페 만들 줄 아세요? 네. 응. 인스타그램 만들 줄 알죠? 페이스북 네. 만들 줄 알고 아니, 똑같아요. 거기서 제 생각에는 몇 가지 뭐 조금 더 뭐 한두 개 정도 붙인 거인데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까만 터미널 켜놓고 거기서 뭐 코딩을 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어렵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주관적이죠. 어렵나요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인스타그램 하고 블로그도 해. 음. 어렵나요? 그러면 쉽죠. 제 생각에는 요즘 그 정도는 할 수.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쉽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입장에서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동포대학에서 이제 내가 한 4년 정도 동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잘 따라오나 못 따라오나 어디까지 보면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써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거 할 테니까 여기 해보세요. 웹사이트 여기까지 가서 해보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 해보세요. 뭐 어떻게 쉽게 가르쳐 주더라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깨 너머로 한두 번 보여주고 라이브 강의로 직접 하는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다 말씀을 드리지만 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60대 컴퓨터 폴더를 만들 줄 몰라요. 컴퓨터 폴더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막 카메라 켜가지고. 그러니까 따라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웹사이트를 만들고 링크 거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웹사이트를 순위로 올리기 위해서 아까 다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을 일단 이해가 되고 나면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이왕이면은 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거에서 내 걸 써라 라고 하는 게 하나, 다른 여기는 이거 약간 클럽이죠. 여기서 있는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링크만 거세요 라고 제가 또 설명을 해요. 근데 링크만 거세요 하는 거는요, 클릭 몇 번만 해서 구매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코드 자체도 몰라도 되죠. 원리만 알면 되죠.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마이스터디 카페 NJ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동포대학이 레벨이 3개가 있는데 1단계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웹사이트를 만들지도 않았어. 걔네들은 참고로 링크만 사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HTML도 안 했어. 그리고 웹사이트도 만들 줄 몰라도 사실은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 추천 안 하죠. 이왕이면은 내 거 만들어서 해라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한국에도 마케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마케터는 사실 컴퓨터 다 쓸 줄 알고 뭐 인스타그램 전문적으로 하고 블로그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하기에는 괜찮나요? 이거는 쉽죠. 제 생각에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웬만하면 따시는 것 같고요. 마케터들은 참고로 많이 듣고 가셨어요. 동포대학에서.
특히 네이버 실행사 대행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웹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오세요. 아 그리고 제가 동포대학을 왜 시작하게 됐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이 동포대학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중요한 이유고 뭐 개인적인 뭐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은 사실은 저도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근데 열심히 배우고 사례 배우고 나오면 나가요. 컴퓨터만 있으면 사실은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마케팅은 솔직히 마케팅 대행은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금방 쫓아 하시는 것 같고요. 스킬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페이스북 광고 할 줄 안다. 배워야겠죠. 보통 이렇게 가죠. 접근 방법이. 나 예를 들어서 아마존 스토어, 아마존 셀러로 뭐 FBA 같은 거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쿠팡도 마찬가지겠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뭐 사이트는 만들었어. 제품도 있어. 사람이 안 와. 그러면 뭐예요? 네이버에다가 돈을 태우는데 남들 다 똑같이 네이버에다가 돈을 태우니까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해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해보겠죠. 근데 인스타그램 광고 해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걸 또 찾아야겠죠. 아까 레벨 2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그 발레복 하시는 분들은 그 김수진 씨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분은 네이버에서 PPC 광고를 CPC라고 해야 되나? PPC 광고를 돌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타이밍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대한민국이 먼저 터져가지고 이제 발레 시장이 아예 이제 뭐 아예 없어진 상태였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구글로 트래픽을 끄는 거를 봤었죠. 그래서 트래픽이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행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내가 있던 거에다가 몇 개를 스킬셋을 붙이면은 큰 도움이 되죠. 이거 사서 내가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으면. 그죠. 저도 일단은 뭐 강의를 그냥 해주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강의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내가 알리는 거, 좋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안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은 강의를 듣기 전에 고민하는 거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 했는데 안 될까봐.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나를 못 믿는, 이거 강의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했는데 내가 안 할까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해가지고 뭐 돈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세 가지를 보통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결과물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을 보는 수밖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게, 제가 지금 구글 SEO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글에 가서 쳐보세요. 스터디 카페 쳐보세요. 필라테스 추천 쳐보세요.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꾸 또 물어보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브라이언 씨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나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결과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볼 필요가 아니라 어차피 나 위한 거잖아요.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를 위한 걸 거고 내 미래를 위한 걸 텐데, 결과물 어떻게 해서 기술 배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강의를 이제 이런 걸 들으실 때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이건 해서 뭐 돼, 요거는 사기야, 요거는 해서 하면은 뭐가 돼. 근데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그 마인드셋으로는요, 어차피 비즈니스 하셔도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건데, 나도 도움을 받을 때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나랑 다시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겠죠. 그죠? 나도 반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마인드셋이 일단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운다 생각을 하고, 배웠는데 오히려 솔직한 얘기는 이거죠. 듣기에 내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 배우고 싶긴 한데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가지고 배우는 게 좋고, 반대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거다 싶으면은 내 생각엔 뛰어들어야죠. 저도 하나 얘기를 설명드리면은, 제 유튜브 영상에 가면 있을 텐데, 저도 배웠어요, 이거를. 제가 무슨 SEO를 뭐 없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구글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 있었어요. 리커더라고 하는, 이거 참고로 제 구글 유튜브에 가서 보면은 인터뷰해 놓은 게 있어요. 리커더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도 배웠어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한국말 하실 줄 아죠? 우리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 누군가는 알려줬을 거예요. 이거 엄마가 알려줬던지 학교에서 교육은 제 생각에는 교육에 대한 일단 인지가 돼 있으면은 뭐가 됐든지 일단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뭘 믿고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로 결과물을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셔서 그 결과를 보고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꿈을 한번 꿔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배워야겠다 결단을 했으면은 끝까지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제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늘 얘기하는 게,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화번호 드린다니까. 이것도 010-4675-1717에 전화를 주시면 된다니까요. 지금도 전화를 준다니까요. 서울에서도 만나고 대구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자로서, 교육자는 아니지만 교육을 하게 된 교육자로서 알려드리는 게 최선이니까 열심히 배워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가 이미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블루오션일 때 빨리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레드오션이냐? 누구나 너나 나나 다 구글 쓰고 누구나 다 가가지고 구글 와서 검색했으면 늦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지금 안 치죠? 네이버 검색할 때 뭐예요? 네이버 치죠? 근데 구글이 사람들이 찾긴 찾죠? 지금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1000불대 선인 것 같아요. 6만 불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구글 SEO 관련돼 가지고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로 어떻게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그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광고로 구글에서 노출할 수 있는 이 광고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나 어떻게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있다 하더라도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강의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4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함축돼가지고 엑기스만 담으면 중요한 강의니까 꼭 가서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모르시는 거는 언제든 제가 도와드리니까 결심하셨을 때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강의 안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